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최근에 지수가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경제 지표들, 특히나 근원 물가죠. 미국의 근원 물가가 조금 낮게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으나 아무래도 시가는 떴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 떴다가 바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이거 지난주까지는 나름 호재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 주가 들어오면서 오늘 바로 오펙 플러스에서 갑자기 깜짝 감산 발표, 그러니까 기름을 감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또 수요가 지금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역시나 공급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기름이 들어가는 모든 산업에 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야, 이거 또 인플레이션 또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IRA법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고 이제 법안이 세세히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세부 규정들이 조금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도 IRA법에 이제 조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막 주가가 급등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발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약간 시큰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에코프로도 지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IRA법이 나오기 전에 이런 종목들이 폭락을 해가지고 정말로 저 10,00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90%까지 박살난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다면은 복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피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 위치로 가고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급등부터 나와버렸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역시나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법안이 세세히 나오게 된다면은 결국은 야, 이거 세상 규정이 나올 때마다 그냥 재료가 소멸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오다가 살짝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더군다나 이제 기술주가 포진 많이 되어 있고 테마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에서 이 상단부인 2,500포인트를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밀고 내려갈 건지 그냥 올라갈 건지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떨어졌을 때만 사는 게 아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돌파 때 따라 붙을 수 있고, 그리고 돌파 지지 반등 때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매수는 언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는 아무데나 하지 못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전하게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지수가 여기를 뚫는지 안 뚫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나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점점 많이 보여집니다. 은행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이제 중소형 은행들부터 해서 80개가 넘는 은행들도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부실 위험이 생기는 은행들도 속출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건설사의 줄도산 이런 분위기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너무 미국과 중국이 국제 정세에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내부도 한번 들여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리스크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상승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승이 나올 때 내 종목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종목은 안 간다는 게 문제죠. 오늘도 급등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요, 결국은 급등 나오는 기업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이제는 뭐 소재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도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호재죠. 뭐 감사 보고서를 잘 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막 급등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 한번 해본다면은 시장이 강하냐라고 하면요, 강하지 않고 강한 놈만 강하고 그 외의 것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게 되는 게 올라간
올라간 기업에 자꾸 따라붙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테마주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요. 지금 벌써 이제 순환매가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챗봇 GPT 관련주가 올라가다가 로봇 관련주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AI 관련주 갔다가 메타버스도 좀 갔다가 반도체 쪽으로 갔다가 지금 자동차도 조금 꿈틀거리다가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급등 나오다가 약간 산업을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라온 기업들이 쉬어갈 때 다른 기업들이 올라간다라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따라다니는 그런 매매보다는 앞으로 올라올 테마가 무엇인지를 예측하고 움직이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LG 디스플레이에서 1조 원이라고 하는 그 투자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급등 나온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각종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금 같이 따라가는 모양이 생겼었는데 우리 그 로봇 관련주가 급등 나오는 것도 삼성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AI 관련 반도체들이 올라간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쪽보다도 역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요. 그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또 미국에서 이제 중국 때리기용으로 IRA법으로 지금 뭐 광물의 50%니 뭐니 뭐 어디서 채굴했는가가 중요하다. FTA 협정이 됐네 안 됐네 이런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산업이라 그 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중국을 겨냥한 법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 편을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법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알령도 역시나 제한을 조금 풀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역시나 게임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놓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사고 난 다음에 내 건 안 가고 남의 거 자꾸 가다 보니까는 이걸 지금 내가 괜히 사가지고 뭐 하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기다리는 게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 올라간 종목을 자꾸 따라 붙으시는 분들 보면 최근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다녔을 때 종목 백화점이 되어 있는 경우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쓸데없는 종목을 자꾸 사가지고는 종목 개수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점점 현금은 없어지게 되고 주식은 많아지게 되고 처리할 종목은 많아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분산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종목 개수를 줄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 종목이 추가 매수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일단 우선이다. 그리고 내 종목에 별로 뭐 가망성이 안 보인다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내려와 있는 기업들을 조금 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가시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같이 파악을 하신다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